우리끼리 또 얘기를 해요. 야, 진짜 누구네 집은 탈북해가지고 저렇게 잘 살고 저 집은 진짜 입한 먹고 저 집은 유선전화 넣는데 어찌 보면 멍뚱 똑똑한 사람만 다 탈북하고 우리 바보 모서리만 남아서 장사를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똑똑한 건 다 가고 모서리만 남았다. 그렇지, 남았지. 진짜 난 모서리가 되기 싫어. 모서리지. 국정원에서 또 다른 뭐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직행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소감이 그렇죠. 남달랐을 것 같아요. 소감이 남달랐고요. 국정원 선생님이 첫 강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인간으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인간의 권리를 지킬 능력, 타인으로부터 보호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저는 제일 막 뜨거웠어요. 진짜 북한에 살면서는요. 나에 대한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냥 없지. 먹고 사는 것밖에 벌레죠, 없어요. 벌레. 내가 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냥 먹고 살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면 먹고 살았고 내가 오늘 저녁에 쌀을 벌어서 식구를 어떻게 먹일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그 소중함, 인간의 권리, 내가 응당 받아야 될 배려와 혜택과 나를 지켜야 될 그 어떤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몰랐는데 국정원 선생님 얘기를 듣고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정말 소중한 한 가족이었고 인권과 자유에 대한 그 강의가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보통 우리 탈북민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 물어보면은 자유를 찾아봤습니다. 이렇잖아요. 제가 그 자유에 대한 두 말을 좀 간단히 정리할게요. 사람 있잖아요. 너무 살기가 힘들고 하면은 자유가 뭔지 몰라요. 모르지. 뭐예요? 자유는요. 조금 배가 부르고 조금 여유 있을 때 자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저는 느꼈어요. 자유가 뭔지. 근데 자유가 뭔지 몰라요. 근데 북한의 노래 있잖아요. 자유. 사람은 사람이라 이름 가질 때 자유권을 똑같이 가지고 났다. 자유란 말이 북한도 있어요. 이 김일성이 지은 노래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입버릇처럼 열고 하는데 그 자유의 뜻도 모르지만은 저는 자유가 중요한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제 뭔가 느끼면서 아 자유는 이런 거구나. 배가 일단 내가 부르고 뭔가 생활의 만족을 느낄 때 자유를 만끽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죠. 자유에 대한 뜻을 잘 몰랐다고 봐야죠. 네. 근데 진정한 자유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거를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알게 된 탈북민들이 많은데 뭐 그러면은 그렇게 또 국정원 생활을 하시다가 거기서 또 뭐 다르게 기억 남은 건 또 있으세요? 지금 기억난다. 오랜만에 그 많은 책들, 일생 난생 읽어보지 못했던 그 많은 책들. 언제 책 읽어볼 수 없어요, 진짜. 책 사느라면. 북한에서는. 그 책을 읽으면서요. 대한민국의 그 고마움. 그리고 계속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 세계에서 몇기 경제 강국, 뭐 무슨 그 군사 강국 하면서 계속 그 교육을 하죠. 볼 때 그 벅찬 그 가슴, 그 뜨거운 가슴. 그래서 제가 국정원 선생님 보고 선생님 16절지 좀 주십시오. A4 용지. 북한에서는 16절지. 오랜만에 듣는다. 국정원 선생님이 이만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썼어요. 근데 지금 제 후회되는 게 그때 그걸 가슴 나가 써야 됐어요. 근데 그때 국정원 나올 때 다 몽땅 그 회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그때 그 북한 사람들이 현 상태 사상 정신, 지금 북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북한이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어떻게 됐다. 이것을 제가 책으로 썼어요. 글로 썼구나. 글로 썼어요. 진짜 썼어요. 딱 실려 들어가면서 김일성이 죽었을 때 반향, 김정일이 죽었을 때 반향, 김정은이를 이제 새로 만났을 때 반향.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자본주의, 중국과 남조선을 어떻게 본다. 그리고 그 3대 해습을 하면서 김일성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가차없이 어떻게 책벌했고 현재도 어떻게 그게 어떻게 이어지냐. 이런 거를 제가 책으로 썼어요. 그리고 막 누군가 시키지 않았는데 막 글로 쓰고 싶은 거예요. 막 그거 있잖아요. 막 그게 막 충동으로. 감격해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제 그 책이 한 권 될 수 있었어요. 지금 쓰려면 아마 그때 당시 그 감정이 안 나오죠. 못 쓰죠.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은요, 2016년이 조금 이렇게 5년 지났잖아요. 그때 내가 탈북할 때 당시 그 젊은 애들은요, 거의나 이제 남조선에 물들어 있어요. 댄스를 봤죠, 드라마를 봤죠, 음악. MP3 있잖아요. MP3 이런 데 해가지고 들었고 했기 때문에 애들은 거의 다 동경의 마음이고요. 40대 후반부터는요. 한 80%가 이제 알아요. 남조선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말이 도나면 우리 그 양강도에서 어떤 말이 돌아가냐면 아마 방송으로 여러분 지금 국경이 열렸습니다. 가실 분들은 가시고 남으실 분들은 남으세요. 하면은 자 10분만 비우겠습니다 하면 80%가 탈북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맞는 그렇죠. 말이네. 이 말을 볼 때 민심이 어떻다는 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 말이 돌아가고 현실이 그래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제 지금 하나하나 생각나네요. 국정원에 있을 때 중국에서 이제 식당에서 탈북한 12명 탈북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우리가 그걸 접했어요. 그때 뉴스로 막 나오고 애들이 막 지나가는 걸 우리 봤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살다 왔으니까 북한의 실정을 알잖아요. 그렇지. 근데 중국에 살던 애들이랑 우리 북한에 직행한 애들이랑 막 싸웠어요. 왜냐하면 패가 항상 갈립니다. 갈려있고 어떻게 했냐면 뉴스에서 막 나오고 막 쟤들은 막 강짜로 막 누가 막 약을 먹여 데려와 이런 소리 났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지. 우리는 안 해요. 자신이 선택을 해서 80%는 그렇게 움직였을 것이다 했거든요. 우리 직행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현 상황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직행이었던 사람들은 직행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금방 넘어온 사람들, 중국에 거쳐서 생각 안 한 사람들 보고 직행이라고 하는데 직행인 사람들은 쟤네들은 납치가 아니다. 근데 중국에서 살던 아이들은 쟤네들은 납치당한 거 맞다. 이게 그렇죠. 지금 패가 갈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이 그만큼 남조선으로 향해 있고 우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누가 약을 먹이거나 강짜로 뭐 밧줄이 끌려온 게 아니고 현재 북한의 상황이 그러니까 자네는 능히 어느 누가 가자면 따라 나섰을 것이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그 정도로 북한 사람들이 지금 다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래 살던 친구들은 모르잖아요. 북한을 북한 주민들이 모르니까. 민심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옛날처럼 생각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랬어요. 하나원에서는 또 뭐 기초에 남은 거 있으세요? 하나원이라기보다도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데 사학이라는 말은 알아요. 북한에서도. 샤워라는 말은 알아요. 알아요? 샤워라는 말은 알아요. 근데 샤워기를 쓸 줄은 몰라요. 도움을 찬물을 지금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이렇게 제가. 돌리면 뜨거운 물, 이렇게 돌리면 찬물인데. 그걸 몰랐는데 저도 그랬어요.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더라고요. 네, 창피하니까. 그래서 그냥 찬물만 썼고요. 샴푸 통 있잖아요. 샴푸 이게 위 있잖아요. 그치. 근데 그걸 돌리면 뚝 열어지면서 누르잖아요. 근데 그거를 몰란 거예요. 몰라서 뚜껑을 열고 열고 쏟고. 하나원에서도 몰라서 이거 물어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꺼내가지고 맨날 그 기다란 빨대 못 닿게 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 제품이니까 돌려서 딱 열어야 되는데 그거 열 줄을 몰라가지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묻혀서 썼다고요. 그래서 그냥 혹시 북한에도 한국 샴푸 있습니까? 한국 샴푸는 모르겠는데 샴푸는 있어요. 샴푸 있는데 그것도 생활에 좀 그 넉넉한 사람이 쓰고 거의 다 세수비닐로 감잖아요. 머리를. 그래서 우리는 딸 둘이다 보니까 애들이 또 이제 한창 클 때니까 샴푸를 사줘요. 사주면 둘이 쓰는데 맨날 엄마 써 그런단 말이에요. 나는 안 썼어요. 왜냐면 딸들이 계속 둘이 썼어요. 저는 한 번도 못 써봤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이제 딱 지나갔을 때 여자의 머리에서 이제 향이 딱 났을 때 샴푸 향. 그러면은 남자들도 데이트를 하려고 그런데요. 저 에미나이 초고 남조선 샴푸 쓰네 하면서. 맞아요. 그 한국 물이라죠. 한국 물이 많이 들어왔댔어요. 이제 그 중고품들이 들어오잖아요. 옷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데 단속하니까 가위를 다 잘라 들어오는데 그래도 거기에 메이데인 코리아가 있어요. 모든 게 다 한국이 제일이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먼저 뺏는 게 한국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경찰들이 뺐지만은 뺏는 거로 보면서 주민들은 알아요. 저 나라가 발전했으니까 우리는 두려운 거구나. 남조선이라는 나라를 알까봐 좋다는 걸 알까봐 선전을 못하게 하고 또 두려우니까 저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뺏는 과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풀어놨으면은 그냥 사람들도 이게 반감을 안 가졌을 텐데 자꾸 뺐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하나원에서 받은 교육 중에는 또 뭐 기억 남은 거 있으세요? 그 역사 교육을 하잖아요. 그치. 역사 교육인데 우리도 나름대로 역사를 이제 많이 하고 뭐 당군 조선이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역사를 우리가 많이 모르잖아요. 잘 안 가르치니까. 잘 안 가르치고
그 한국에 들어와서 제일 그 교육이 하나원에서 배웠던 교육 중에서 역사 교육이 가장 그리고 진짜 그리고 역사 문화 유적들을 발굴하고 그거를 보존하는 이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다. 그래서 제가 하나원 나올 때 인터뷰를 할 때 그게 제일 우리가 제일 민족의 어를 지키고 넋을 지키는 이 정말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맞아요. 역사를 되게 존중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사실 역사라는 건 다 거짓 역사다 보니까. 비밀성의 역사. 예. 사실 들을 게 하나도 없는데 진정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서 많이 알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게 되네요. 진정한 역사로 우리 예를 들어서 전쟁 하나만 놓고 봐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 80이에요. 지금도 전쟁은 남조선에서 미국 놈이 일으킨 줄 알아요. 그렇지. 진짜 이게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하나원에서 말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계속 미제는 1950년 6월 25일 인류를 이용하여 침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게 기록 영화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막 인형이 막 부셔져 나가고 막 애들이 막 우는 거 지금도 막 그 기록 영화를 보던 그 뭐. 근데 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 그 전쟁의 도발자가 바로 북한이라는 데 대해서 김일성이라는 데 대해서 너무 격분을 금할 수 없고 지금도 80, 90%의 북한 서민들이 전쟁의 도발자가 바로 맞아요. 북한인 걸 모르고 맞아요. 미국 남조선을 알고 있는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지. 지금도 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국정원이나 하나원에 들어오게 되면은 요 교육만은 1번으로 가르칩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전쟁은 북한에서 김일성이 일으켰다. 당신들이 잘못 알고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사회 나오셔서는 뭘 하셨어요? 사회 처음으로 나오고 해본 일은 뭐예요? 알바죠. 식당 알바. 식당. 제가 식당 알바를 이제 그 김밥집에서 했어요. 김밥집에서 했는데 김밥집이 1,500원부터 비싸가잖아요. 뭐 6,500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가지수가 95가지예요. 요리 가지수. 그렇게 많아요? 떡볶이 무슨 떡볶이 해가지고 뭐 라면 볶기 무슨 해가지고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1,000원부터 1,500원부터 해가지고 그 라볶이 무슨 떡볶이 무슨 해가지고 그 종류가 많다 보니까 작은 단가의 그 요리를 몇십만 원 정도 팔아야 되니까 팽이처럼 돼, 팽이처럼. 팽이처럼 떨어져야 돼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알바부터 시작했고 하나원에서 북한하고 다른 이런 한국 영어를 많이 배웠잖아요. 물론 뭐저 헤어라든가 클리닝이라든가 배웠는데 식당 알바를 하면서 이제 클라스가 맥주잔이잖아요. 근데 같은 값 쓰면 있잖아요. 서빙할 때 맥주잔을 가져오라 하면 되는데 클라스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클라스가 뭘까? 뭐지? 자존심이요. 개똥같이 자존심. 못 사는 사람 자존심 높아요. 자존심이 맞아. 높아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게 그거밖에 뭔지, 없으니까. 클라스가 뭔지. 그래서 한 사람 서 있어요. 못 들은 척 하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또 클라스라고 해요. 클라스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래요.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말을 못 알아듣는데. 맥주잔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치. 클라스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김밥집에서 일을 하셨으니까 북한에서 뭐 어떻게 보면 넘어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북한에도 김밥이 많았어요? 지금 나올 때 언니가 나올 때. 김밥은 있었는데 판매하는 데는 없고 우리가 알다시피 김밥도 애들이 등산 갈 때 먹어봐요. 그치. 김이 못 얼마나 먹죠. 비싸요. 그치. 얼마나 비싸요. 막 있잖아요. 우리는 앉아서 매대 쫙 앉아있다가 등산 때 되면 2, 3일 전부터 해주에서 막 사리원에서 김을 가지고 들어와요. 장사꾼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팔거든요. 그 김도 우리는 10장 사요. 10장밖에 못 사요. 딱 그 도시락 하나 될 것만큼. 그치. 그만큼 도시락 비싸잖아요. 하나. 그치. 하나 쌀 사람은 5장. 뭐 좀 더 돈 있는 사람 10장 싸가지고 김밥 딱 싸가지고 자르고 꽁다리는 엄마가 좀 먹어보고. 애들한테 싸서 보내고. 그래서 등산이라는 게 이제 북한에서는 1년에 2번씩 학생들만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생들만 야외 등산을 가는 거예요. 그 산으로. 진짜 산으로 도시락 싸들고 가는데 최고의 아이들한테는 명절이라고 볼 수 있는 날이죠. 그렇죠. 선생님도 제일 뇌물 많이 받는 날이고. 제일 배불리 모시는 그치. 날이고. 북한 사람들은 김도 이렇게 마음대로 못 먹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김밥을 너무 대중적으로 드시는 거에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렇죠. 저희들도. 이건 대중 음식이구나. 그리고 김밥을 왜 그렇게 속을 많이 넣잖아요, 여기는. 저 싫어요. 아. 그렇게 속을 넣는 게.
김 맛을 봐야 되는데 아하. 어쩌면 속을 많이 넣으니까 저는 김밥을 싸보지 못해서 그냥 주방에서 보조로 해가지고 뭐 밥하고 밥 비비고 이런 건 했는데 지금도 이제 북한식으로 한번 해먹어야 되겠다 하는데 북한도 속은 넣어요. 계란 넣고 고추 넣고 파 넣고 그리고 햄 같은 거 소세지. 썰어요. 그게 저 했는데 여기는 속이 너무 많으니까 뭐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막 그 속을 먹는 것 같아. 그래서 김맛이 제대로 안 난다. 예. 북한 김밥은 살짝 그냥 비슷한 거를 비교하라 하면은 꼬마 김밥이 북한 김밥이랑 가장 비슷합니다. 꼬마 김밥.